30년 전 사라진 아내.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한 권. 당신과 우리 아들 둘 다 살리고 싶었어요.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금천구 봄 햇살이 내려앉은 오전 10시. 오래된 달동네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집들, 좁은 골목길, 시멘트 계단.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풍경이 중장비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장태우는 안전모를 쓴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소장. 명함에 적힌 그의 직함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그를 태훈이 형, 태훈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소장님, 저쪽 창고 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장 반장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55살.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팬 이마 주름. 그는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타고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30살 무렵까지 그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농담도 잘하고 아내와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으며 행복해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30살 겨울,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한미정, 27살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수색했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업고 밤새 동네를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수천 장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접어두는 법을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어린 아들의 질문에 태우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30살이 되었고 태우는 5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우는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벽돌이 반쯤 무너진 건물. 오래전 철물점으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문을 닫았고 그 후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작업자들이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녹슨 철근, 낡은 페인트통, 쌓인 신문지. 그때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구석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장님, 이거 금속함인데요. 태우는 다가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금속함.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부식되어 쉽게 열렸습니다. 태훈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 누렇게 변색된 종이. 태훈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장태훈 씨에게 그날의 진실을 언젠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필체. 그 필체를 태우는 알았습니다. 동그랗고 정성스러운 글씨. 이응 받침을 유난히 크게 쓰는 습관. 시옷자의 삐침이 항상 왼쪽으로 기울던 버릇. 한미정. 30년 전 사라진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들 둘 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태훈이 서 있던 세계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중장비 소리도 작업자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 울려 퍼졌습니다. 둘 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로부터 살리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사라진 걸까요? 태우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우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들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아내의 글씨, 30살 겨울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흔적. 미안해요. 태훈 씨. 이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부탁해요.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떠났는지, 누구를 피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다큐팀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첩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입구, 카메라를 든 촬영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야상 점퍼, 청바지, 낡은 운동화,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센터 장태훈입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태훈도 멈칫했습니다. 청년의 눈빛, 무언가 익숙했습니다. 장혜민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혜민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훈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악수하는 동안 혜민은 계속 태훈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듯. 태훈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촬영은 어디서 시작하실 건가요? 저쪽 철거 구역부터 담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태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혜민은 무너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태훈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혜민은 오래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벽에 남은 낙서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부서진 화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을 아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혜민 씨, 이 동네에 와본 적 있으세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익숙한 동네에 오신 것 같아 보이네요. 아, 네.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혜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네요. 촬영이 끝난 후 혜민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태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혜민을 관찰했습니다. 옆모습, 코의 각도, 턱선의 곡선, 이마의 넓이. 태우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민의 얼굴이 자신과 닮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젊은 시절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펼쳐서 들여다봤습니다. 태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너무 닮은 누군가였습니다. 혜민 씨, 태훈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태우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 동네, 이 골목이었습니다. 태우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에게 돌려줘라. 태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있었대요. 태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작은 곳이었어요. 저는 갓난아기 때 그곳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혜미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를 쓸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요. 태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민, 30살, 고아원 출신, 그리고 이 사진, 태훈에게 돌려줘라. 아내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들 둘 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태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설마 이 청년이. 소장님, 괜찮으세요? 혜민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태훈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아십니까? 태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태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사라진 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태훈은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첩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빠, 친아들의 목소리. 태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태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오래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건물. 30년 전 이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서울산부인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작은 한의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곳. 실종되기 이틀 전까지 있었던 곳. 태훈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30년 전에 여기서 일하셨던 분을 찾고 있는데요. 한의원 접수처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30년 전이요? 저희는 10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럼 이 건물 주인분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태훈은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길게 여러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서울산 부인과 건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울산 부인과요? 아, 그 병원. 오래돼 버린 이름이네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때 일하셨던 분들 연락처를 아실까요? 30년 전쯤에요. 30년 전이면 김선희 선생님밖에 모르겠는데요. 간호조무사셨어요. 병원 문 닫은 후에도 이 동네에 계셨거든요. 태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도 이 근처에 계신가요? 네. 시장 근처 작은 약국에서 일하세요. 은혜 약국이라고. 태훈은 전화를 끊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 야채 가게와 생선 가게 사이, 은혜약국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훈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독서용 안경, 조용한 미소. 태훈은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선희 선생님이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장태훈이라고 합니다. 김선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태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장태훈 씨.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한미정 씨의 네. 남편입니다. 김선희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약국 뒤편 작은 휴게실. 김선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태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 씨는 죽지 않았어요. 태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7월 장마철이었지요. 미정 씨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김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응급 조치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3명. 누구였습니까? 시행사 사람들이었어요. 재개발 시행사. 이철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태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철규, 금천구 재개발을 주도했던 인물. 당시 태훈의 집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정 씨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당장. 진통 중인데도요. 김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거부했어요. 환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협박했어요. 병원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병원이니 언제든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태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제 아내를 내쫓으려 했습니까? 당신네 집 때문이었어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마지막 집.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정 씨를 인질로 잡으려 했던 거예요. 태훈은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태훈은 재개발에 반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쉽게 허물 수 없었습니다. 시행사는 여러 번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병원을 나갔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김선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산이었어요. 아기는 작았지만 건강했어요. 미정 씨는 울면서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폭우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았어요. 전화도 연락도 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김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님이 말렸어요. 시행사와 싸우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저는 비겁했어요. 그냥 입을 닫았어요. 태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뉴스를 봤어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갓난아기가 구조됐다고. 위치가 병원에서 멀지 않았어요. 태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기가 구조됐다고요? 네. 다리 밑에서 발견됐대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다고. 경찰이 아기를 보호시설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태훈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그 아기가 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는 아기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폭우 속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태훈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태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 아내가 아기를 안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잃었습니다. 장혜민, 30살, 고아원 출신, 자신과 닮은 얼굴. 태우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소장님. 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물어야 할까요? 혜민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혜민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태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살았던 집터,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뀐 그곳. 전화를 끊고 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0년. 진실이 묻혀있던 시간.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금천구 신림동. 30년 전 태훈이 살았던 집터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주차장, 정비된 산책로. 하지만 단지 뒤편에는 아직 옛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산책길, 낡은 돌계단,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 태우는 그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돌아봤습니다. 혜민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야상 점퍼, 어깨에 맨가방.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왔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았던 곳이에요. 혜민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요. 예. 30년 전에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우리 집도 그 중 하나였고요. 태우는 나무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이 나무는 그 나무가 맞다면 아내와 함께 심었었던 나무입니다. 결혼하고 1년째 되던 해,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혜민 씨 할 말이 있어요. 태훈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혜민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쓴 겁니다.
30년 전에. 혜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오늘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선희가 들려준 이야기를, 폭우 속에서 아내가 아기를 안고 도망쳤던 일을, 다리 밑에서 구조된 갓난아기 이야기를 혜미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말을 마쳤습니다. 혜민 씨, 당신이 그 아기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미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혜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안 믿기실 겁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안 믿기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봤었죠.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이요. 그리고 당신 얼굴. 태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민에게 건넸습니다. 비교해 보겠어요? 당신이 가진 사진이랑. 혜민은 가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혜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 태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려 했어. 목숨을 걸고. 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이 좀 걸을까요? 태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여기 골목에서 당신 어머니랑 자주 산책하곤 했었어요. 저녁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미정이는 걷는 게 힘들어했어. 그래도 매일 나왔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고. 혜민은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웃음이 많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태훈은 멈춰섰습니다. 돌계단 앞이었습니다. 여기쯤이 우리 집 입구였었죠. 계단 올라가면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안에 방 2개짜리 집이 있었지. 혜민은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풀만 무성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날 뻔했네요. 그래요. 여기서 자라날 뻔했어. 두 사람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훈이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이 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미안하다 말하고 싶어요. 태훈 씨.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나는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사랑했어요. 매 순간. 끝까지.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민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야겠지. 우리 둘이서. 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이서요? 그럼요.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야죠. 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작지만 확실한 희망. 아버지, 혜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우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줘도 될까?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불러도 돼. 혜민은 태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속삭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훈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이철규, 30년 전 금천구 재개발을 주도했던 시행사 회장. 지금은 늙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장 소장님.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철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암입니다. 말기예요.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태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철규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0년 전 일 고백하러 왔습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철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장 소장님의 집을 헐고 싶었습니다. 재개발 마지막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인을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태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였는데도요. 저는 명령했습니다. 내보내라고. 이철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저는 소장님이 재개발에 동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찾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그때의 제 잘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벌을 받나 봅니다. 태훈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겁니까?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철규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당시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시한 문서들, 통화 기록, 증거들, 소장님이 원하시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태훈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부인은 찾으셨습니까? 이철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철규는 일어섰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태훈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철규가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철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폭우 속에서 아기를 안고 달리는 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이철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혜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누구셨어요? 이철규야. 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고백하러 왔더구나. 태훈은 봉투를 혜민에게 건넸습니다. 혜민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 녹음 파일, 사진들.
이걸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태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지친 노인만 보이더라. 지금은 암이고 말기라더라. 혜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냉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기도 했어요. 태우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 뿌리를 찾지는 않았겠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혜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태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참 착하구나. 아버지를 닮은 거겠죠?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래. 다음 날 아침 태훈과 혜민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작은 공동묘지. 묘비 하나 앞에 섰습니다. 한미정. 태훈이 몇 년 전 세운 상징적인 묘비였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쓸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아들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민이라고 해.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너를 꼭 닮았어. 혜민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혜민이에요. 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태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 다 읽었어. 미안하다고 했지. 하지만 미정아,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태우는 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게.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 바랐던 대로 잘 살아볼게.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시재생센터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훈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센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낡은 것을 헐고 새로운 것을 짓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훈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재생.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촬영 시작해도 될까요? 무슨 촬영? 우리 이야기요. 아버지와 제가 다시 만난 이야기. 도시재생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담고 싶어요. 태훈은 웃었습니다. 좋지. 시작해보자. 혜민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태훈과 혜민이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구역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오래된 흔적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사진. 새로운 가족의 시작. 30년 만에 찾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태우는 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민은 아버지를 향해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를.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30년 전의 수첩.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우연히 만난 청년. 장태우는 3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재생. 장태웅과 장혜민.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걸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것은 용서와 희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